안녕하세요, 호세입니다. 오늘도 야간 드라이브 하겠습니다. 시동 켜고요. 시동 소리 잘 들어갔나요? 어, 제가 제 동영상 중에 그 야간 드라이브 제 자동차 M340i 투어링 제목을 달고서 야간 드라이브 하는 영상들을 찍었는데 뭐 그 제목 때문인지 뭐 제 동영상 중에 또 그 영상들이 제일 시청자 수가 많더라고요. 근데 정작 저는 이제 그 촬영 연습하려고 찍은 영상이어서 차량 이야기는 없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제목을 보고서 이제 그 영상을 접하신 분들은 뭐 낚시처럼 느껴졌을 것 같아서 오늘은 좀 차량 얘기를 해보고자 이제 야간 드라이브 시작합니다. 그 시동 소리 처음에 이제 들려드렸는데 이게 이제 BMW 지금 최신형 6기통 싱글 터보 엔진이죠. 요 B58 엔진. 저는 뭐 상당히 만족하고 있는 엔진이고요. 언젠가 이 차와 떠날 텐데 이 엔진은 진짜 영원히 소장하고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이 가속 뭐 이런 걸 떠나서 그냥 정속 주행할 때도 일단은 일반 뭐 4기통 뭐 이런 차들하고는 전혀 다른 감동이 있어요. 그리고 이게 또 이렇게 배기 소리가 뭐 순정 상태에서는 뭐 요 엔진이 달린 BMW 차종들이 몇 차종 있잖아요. 뭐 X5도 있고 X3, X4, 뭐 X7도 있고 뭐 7 시리즈도 있고 뭐 5 시리즈도 있고 그런데 다들 좀 이렇게 뭐 배기 소리가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 차 좀 몰아보신 분들은 눈에 안 보고서도 어디선가 이제 시동 소리가 들리면 그게 B58 엔진인지 알 수 있을 정도입니다. 이 B58 엔진이 뭐 성능도 우수하고 연비도 좋고 여러 가지 뭐 장점이 많은데 저는 제일 장점이 그 120, 130, 140 요 정도에서 이제 항속 주행할 때 특히 이제 조용한 뭐 차들이 없는 도로에서 이렇게 항속 주행할 때 그 느껴지는 그 필링이 저는 그게 이제 처음에는 몰랐는데 운행을 하면 할수록 그 순간이 제일 좋더라고요. 이제 B58 엔진 달린 같은 경우는 이제 달린 차종들 같은 경우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6기통이고 BMW에서도 이제 중상위 모델에 달리는 엔진이다 보니까 아주 저렴한 차는 없죠. 아주 저렴한 차는 없는데 사실 이제 요 정도의 금액대의 차를 살 때 출력만 놓고 보자면 다른 대안들도 충분히 많습니다. 특히 뭐 전기차 같은 거, 뭐 이런 것들은 뭐 이거보다 말도 안 되게 출력 높은 차들도 있죠. 하지만 뭐 저는 뭐 그 전기차는 뭐 진득하게 운전해 본 적은 없어 갖고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뭐
엔진으로서는 뭐 첫사랑이다. 혹은 뭐 약간 마누라 같다 그래야 되나? 네. 영원히 떠나보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만큼 좀 이렇게 매력 있는 엔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장점이 뭐 더 있죠. 뭐 이렇게 엔진 필링이나 뭐 이게 제가 이제 전에 몰던 차가 2000cc 그 벤츠 220D에 들어가는 엔진 있잖아요. 그게 이름이 뭐였더라? OM654? OM654인가 그랬을 텐데 그 엔진이었는데, 네. 그 엔진도 사실 이제 저는 상당히 만족했었거든요. 네. 일단은 뭐 기존의 국산 가솔린 차 못지 않는 이제 RPM을 한 개까지 써도 상당히 뭐 디젤 엔진 쪽은 매끄럽고, 연비는 뭐 사실 이제 그 OM654 엔진만큼은 BMW보다 벤츠가 더 좋은 그 이제 경쟁 모델 대비 더 좋은 엔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것도 이제 상당히 만족했지만 이 가솔린, 예, 이 지금 이 BMW 트윈 스크롤 터보 B58 엔진에는 사실 이제 비교 대상은 아니죠. 예. 여러 가지 연비 빼고선 비교 대상은 아닙니다. 하지만 뭐 이렇게 뭐 실용적이고 뭐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OM654 엔진 뭐 이것도 상당히 좋은 엔진이다. 약간 좀 뭐라 그럴까, 전기차의 시대에는 모르겠는데 그 내연기관 차들에서는 이 엔진의 이런 필링이나 이런 감각 뭐 이런 것들이 이 국산차랑 제일 차이가 나는 부분 같아요. 국산차들은 이제 그 RPM을 올리면 굉장히 좀, 저 같은 경우는 그랬거든요. 굉장히 좀 부담스러웠거든요. 예. 근데 이게 OM654 엔진, 벤츠 220D 엔진, 예, 여기서 이제 그런 그 회전수에 대한 부담이 많이 사라졌고요. 이 지금 B58 엔진에서는 회전수를 높이는 게 뭐 부담은커녕 어떤 즐거움으로 좀 다가오는 것 같아요. 차 엔진 얘기는 그렇고, 그다음에 또 BMW가 좀 유명한 게, 좀 인정받고 있는 게 이제 이 ZF 8단 미션 얘기를 좀 드리자면, 일단은 동급의 이제 비슷한 이제 벤츠의 9단 미션, 뭐 제가 이제 당장 뭐 집에 이제 벤츠 차량이 있어서 그런 것도 있는데, 당장 이제 비교할 차종이 좀 그 차종밖에 없어서 얘기 드리지만, 저는 사실 뭐 BMW 뭐 미션이 똑똑하다, 뭐 엄청나다 막 그러는데, 뭐 그렇게까지 저는 운전을 하지 않아서 그런지 몰라도 사실 그 정도까지 차이는 잘 모르겠어요. 저 벤츠 미션도 꽤 괜찮거든요. 뭐 가끔 뭐 튀는 형상이 있다고는 하는데, 뭐 저도 뭐 한두 번 느껴보긴 했는데, 뭐 그게 뭐 노상 있는 일도 아니고, 변속 부드럽고, 그 미션도 뭐, 그래서 저는 사실 이제 BMW ZF 미션에 대해서는 뭐 좋은 미션인 건 알겠지만, 뭐 타사의 미션들과 비교해서 뭐 이렇다 이렇게 말씀드릴 부분이 저로서는 좀 별로 없습니다. 네, 제가 이제 할 얘기가 많은 게, 엔진 미션보다는 제가 이제 투어링 모델이잖아요. 이 투어링 모델에 대해서가 좀 할 얘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이 차를 이 차 외에 이제 이 차와 같은 투어링이 아닌 세단 모델, 그거는 이제 저는 이제 4륜이고 그건 이제 후륜 모델인데, 후륜 모델과 비교했을 때 저는 좀 그런 걱정이 있었거든요. 아, 이게 좀, 저는 이제 후륜 모델에 대한 좋은 기억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이게 4륜 모델이 좀 이렇게 답답한 느낌? 아니면 좀 이렇게 제가 원하지 않는 뭐 그런 느낌이 있을까봐, 그게 사실 이 차를 구매하는데 단 하나의 걸림돌이었는데, 뭐 동시에 몰아본 결과 뭐 큰 차이 모르겠더라고요. 네. 이렇게 사륜이 찝찝하신 분들도 뭐 하드하게 뭐 후륜만의 맛을 노상 느끼고 다니시는 분들 아니고선 뭐 크게 걱정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 차가 이제 외건 형태이다 보니까, 제가 이제 요 차를 구입하게 된 게 그 차박, 캠핑 뭐 요런 거를 좀 해보려고 구입을 한 거거든요. 그러면서도 약간 그 주행의 즐거움, 이게 차를 좀 몇 개 몰아보신 분들은 아실 테지만, 차를 처음 사거나 아니면 뭐 경험이 많지 않으신 분들은 차에 무슨 뭐 이렇게 뭐 간지, 소위 말해서 뭐 간지 혹은 뭐 성능 뭐 이런 거 위주로 생각을 하실 텐데, 제가 이제 차를 뭐 여러 번 바꾸면서 저는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 차가 여태까지 제가 이제 쭉 몰아왔던 차들 중에서 가장 만족도가 높은데, 그 아무리 좋은, 특히 이제 제가 이제 극단적으로 예를 들자면, 이거보다 이제 훨씬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남들 보기에도 그렇고 뭐 이렇게 S클래스, 벤츠 S클래스 같은 차들은 훨씬 더 상위에 포지션 돼 있는 차잖아요. 네. 근데 S클래스도 제가 이제 올해는 아니더라도 한 일주일 정도 이제 몰고 다닐 기회가 있었는데, 저는 이상하게 이게 좋은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뭐 이렇게 이 차가 뭐 S클래스에 비해서 뭐 고속 주행 능력이 확 떨어지냐, 뭐 그것도 아니고, 공간 활용 능력이 떨어지냐, 뭐 그것도 아니고, 이 차가 그렇다고 해서 S클래스도 많이 시끄럽냐, 뭐 그것도 아니에요. 뭐 그렇게 큰 차이 안 납니다. 예. 뭐 S클래스가 뭐 좀 더 그런 건 있는데, 그렇게 뭐 와 이건 정말 뭐 S클래스가 뭐 말도 안 되게 뭐 정말 무슨 양탄자 위에 떠다니고, 예? 완벽하게 뭐 소음도 차단되고 그렇지 않아요. 예. 어차피 뭐 시속 130, 140 나가면은 이제 다 이제 뭐 풍절음 들리고 하체에서 소음 들리고 그렇습니다. 근데 S클래스 결정적으로 운전의 재미가 사실 별로 없거든요. 예. 저는 S클래스 장점을 찾아보려고 막 깔려고 그런 게 아니고, 장점을 찾아보려고 그러면서 한 일주일을 몰았었는데, 끝내 저를 이렇게 납득시킬 만한 뭐 그런 거는 사실 제 취향 차이겠지만, 예, 저는 잘 찾지 못했고요. 예. 물론 이렇게 벤츠는 벤츠만의 장점이 확실히 있습니다. 뭐 제가 이제 집사람 차가 E클래스 쿠페인데, 이게 지금 산지가 7년, 8년 뭐 이 정도 됐는데도 아직도 이렇게 타보면 이게 고급 차를 탄다는 느낌이 확 들어요. 예. 그만큼 뭐 인테리어나 이런 거는 뭐 실용성 뭐 이런 걸 떠나서 벤츠가 그만큼 좀 앞서 있었고, 뭐 지금도 잘하고 있고, 예. 그렇게 보여집니다. 제가 90km 가고 있는데 저 차가 산타페인가요? 추월했네요. 한번 따라잡아 보겠습니다. 야, 이거 속도 찍히면 안 되는데. 요새는 뭐 고성능 차들이 많이 나와서,
400마력도 안 되는 뭐 그 정도 출력 갖고 뭐 그러느냐 뭐 그러실 분도 계실 텐데 저는 사실 뭐 차고 넘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이상의 출력이 뭐 별로 필요하다고 생각은 안 들어요. 사실 이제 저는 그 200마력도 안 되는 벤츠 E클래스 디젤 모델도 출력이 부족하다는 생각은 별로 안 들었거든요. 과거에는 뭐 그 출력 높은 차에 대한 막 판타지도 있고 그랬는데 글쎄요, 이게 뭐 장점이라고 하면은 내가 원할 때 좀 더 이렇게 내 원하는 위치를 좀 더 힘들이지 않고 뭐 쉽게 뭐 차를 뭐 거동을 좀 이동시킬 수 있다. 뭐 그다음에 나갈 때 이제 답답하지 않고 뭐 좀 시원하게 나간다. 뭐 이 정도지. 이게 뭐 탈 때마다 감동이 있고 뭐 그런 게 아닙니다. 아까 이제 벤츠 얘기를 했었는데 뭐 각 차에 뭐 다 장단점이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이거 뭐 취향 문제인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이 운전이 재밌는 차가 안 질립니다. 그 차의 애정이 이게 금방 질리거든요. 차라는 게 어떤 차종들은 이 겉보기에는 뭐 그럴듯하고 막 그러는데 막상 뭐 이렇게 운행하다 보면 점점 뭐 이렇게 주변의 시선 같은 것도 무덤덤해지고 금방 질립니다. 근데 이제 어떤 이 차 엔진 뭐 엔진의 반응, 뭐 악셀의 반응, 핸들링의 특성, 차의 거동 막 이런 것들이 아무튼 뭐 이게 참 유기적으로 결합이 돼서 운전이 재밌는 차들은 이 타면 탈수록 어떤 이렇게 애정이 가는 부분이 생기고,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차를 3년 넘게 운행을 하고 있는데 이 차에 대한 애정은 뭐 변함없습니다. 제가 이 차를 사고 나서 제가 이제 이 차를 살 때 이제 구입하려는 동기, 뭐 이런 거를 말씀드리자면 저는 일단은 그 키가 큰 차들, 키가 큰 차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고요. SUV나 이런 것들이죠. 그 다음에 내연기관을 좋아하고요. 그리고 일단은 악셀의 리스폰스 뭐 이런 것들 좀 신경 썼고요. 그 다음에 좀 캠핑도 다니려고 했었고 뭐 차박 같은 것도 염두에 두고 그러다 보니까 또 이렇게 좀 출력이 너무 좀 이렇게 비빌대는 차들보다는 뭐 이렇게 좀 고성능이었으면 좋겠고, 그때 당시에는 그랬습니다. 뭐 사실상 뭐 대안이 없었어요. 이 차가 나오고 나서 이제 그 이후에 제가 구입하고 이후에 나중에 뭐 아우디의 RS6 아반트 뭐 이런 것도 나오고, 그 다음에 BMW M3 투어링도 나왔지만 그때 당시엔 존재하지 않았고요. 뭐 그때 나왔다 그래도 뭐 사실 그건 좀 제 입장에서는 뭐 부담스러운 가격대이기 때문에 뭐 구입하지 못했을 것 같은데, 아무튼 뭐 제가 생각하는 최선의 선택이 BMW 지금 이 M340i 투어링이었다는 거, 그러고 나서 사고 나서 단 한 번도 후회가 없었다는 점. 아마 이제 저와 같이 뭐 이렇게 어느 정도의 고성능을 원하시면서도 짐도 많이 싣고, 저는 이제 차박도 꽤 많이 했거든요. 이게 제가 차에서 잔 게 순수하게 뭐 날수로만 따지면 거의 한 달 가까이 될 겁니다. 제가 일주일에 매번 뭐 이렇게 차박 여행 다녔거든요. 항상 차에서 잤습니다.
물론 뭐 혼자 다녔기에 뭐 가능한 거지만 뭐 둘이 간 적도 있습니다, 집사람이랑. 그 의외로 잘만 해요. 이게 완전 180도로 뭐 이렇게 되지는 않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막 자는데 뭐 불편할 정도 뭐 그 정도의 뭐 기울기로 접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이제 키가 184에 몸무게가 보통 한 95kg 정도 나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잠자리 많이 가리는 사람 아니면 잘만하다. 그렇고 아마 이게 근데 이제 캠핑 하시는 분들에 따라서 이렇게 여러 가지 뭐 바리바리 싸들고 다니시는 분들한테는 안 맞을 수 있습니다. 이게 저는 정말 미니멀하게 다니는 편이었거든요. 짐을 많이 갖고 다니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음식 사 먹으면 되지. 저는 이게 가서 그 동네 뭐 이렇게 여행 가면은 그 동네 맛집들 있잖아요. 뭐 그런 데서 이제 식사하고 굳이 뭐 버너 뭐 이거 막 바리바리 꺼내갖고 뭐 이런 거 뭐 치우기도 힘들고 텐트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잠만 여기서 딱 자고 먹을 거는 뭐 그런 식으로 해결하고 뭐 그러면 뭐 침낭하고 뭐 이제 바닥에 까는 뭐 매트리스 뭐 요 정도만 뭐 필요하지. 의자랑 뭐 요 정도만 필요했지 뭐 나머지는 갖고 다니지 않으니까. 이 지금 요 BMW 3 시리즈 투어링만으로도 그 정도는 정말 뭐 아무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차를 전륜 구동만 아무래도 이제 전륜 구동이 길거리 돌아다니는 차들의 사실 거의 대다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륜 구동만 몰아보셨 분들이 이제 많으실 텐데 이 후륜 구동 기반의 이런 4륜 구동 모델 그리고 요 BMW 특히 이제 투어링 모델은 그 340i 세단보다 앞뒤 무게 배분이 오히려 더 좋습니다. 뒤가 좀 더 무거워 갖고 무게 배분으로 따지면은 아마 세단이 48대 52였나 그랬을 텐데 제가 이제 투어링 모델은 그냥 5대5로 알고 있어요. 제가 이제 이런 거를 좀 체험해 볼 일이 있었는데 눈길에서 차를 좀 이렇게 일부러 공터 같은 데서 미끄러 봤는데 전륜 구동차들은 이제 앞 머리서부터 이렇게 쭉 밀려 나가잖아요. 근데 얘는 이제 그런 가운데서 이제 차를 이렇게 돌려보면 정확히 앞뒤가 골고루 미끄러집니다. 옆으로 미끄러 나갈 때. 별 얘기는 아닌데, 야, 이래서 이게 사실 이제 이거를 마찰력이 높은 도로에서라도 훨씬 속도가 높아야겠지만 동일한 물리적인 특성은 같을 거 아니에요. 뭐 눈길에서나 아스팔트 도로에서나 그런 면에서 참 이렇게 잠시 약간 뭐 이렇게 짜릿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뭐 요새는 좀 그렇지 않은데 과거에는 뭐 이렇게 자동차 리뷰나 뭐 아주 어릴 때 뭐 자동차 잡지 같은 것도 구독도 해보고 관심이 많아서 뭐 이것저것 좀 정보도 많이 찾아보고 그랬는데 특히 요새 이제 자동차 리뷰 같은 거 보면 뭐 좋아하는 리뷰도 있고 뭐 그렇지만 이게 직접 몰아보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이게 환상만 좀 커진다?
막 진짜 뭐 어떤 뭐 리뷰어들 같은 경우는 뭐 자기의 또 입맛에 맞는 차를 몰았을 때 뭐 입에 개거품을 물고 막 칭찬을 하잖아요. 예. 근데 사실 저는 그 정도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정말 이게 예를 들어서 국산 무슨 소나타 그랜저 타다가 뭐 수입 고성차를 타면 정말 그 개거품 물게 좋냐?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이제 수입차들을 몰아보면서 그런 생각을 갖게 됐고요. 하지만 또 다시 또 다르게 가진 마음이 하나 있는데, 이게 그 대중 브랜드, 국산 대중 브랜드의 뭐 대중적인 차들을 사면은 이 상위 모델이라 그러나 더 비싼 차, 뭐 이런 거에 대한 뭐 갈증이나 뭐 선망 뭐 이런 게 계속 남아 있는데, 그래서 뭐 새 차를 샀는데 뭐 크게 오랫동안 만족하지 못하고 다음에 이 차로 가야지, 다음에 이 차로 가야지, 뭐 이런 생각들을 저도 그렇고 뭐 많이들 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제가 이제 이 차에 아까도 설명했던 것들의 연장선상인데, 이 차를 몰면서 굳이 뭐 기변을 하고 싶다, 더 뭐 상위의 뭐 모델로 뭐 가고 싶다, 이런 게 뭐 물론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뭐 그 예를 들어서 뭐 포르쉐 911 뭐 이런 거 한번 몰아보고 싶어요. 예. 그런 거 뭐 소유해 보고 싶은데, 그렇다 하더라도 어떤 기분일까 어떤 기분인지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아예 가져보지 못한, 경험해보지 못한 데에서 나오는 그런 환타지는 지금 없습니다. 예. 판타지는 없고, 이 차 자체로 그냥 이 차 자체를 더 좀 이렇게 좋아하게 된 것 같아요. 예, 부족한 부분이 없고, 예, 그 감성적인 부분도 채워주다 보니까 어떤 뭐 거쳐가는 과정이 아니고 이 차 자체의 매력, 예, 이런 것을 몰아보면 몰아볼수록 더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여태까지 한 얘기는 BMW 2차종 M340i 투어링 추천하느냐. 예. 저는 이 외관에 대한 특별한 거부감이 없으신 분들이라면 100% 추천드린다. 예.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더 뭐 구체적인 얘기를 드리자면은, 제가 이제 정속 주행, 고속도로에서 한 100km 이 정도로 이제 정속 주행을 할 때는 연비가 한 16까지 나옵니다. 물론 밟으면 확 떨어지긴 하는데, 이게 제가 이제 과거에 뭐 현대차도 몰고 뭐 삼성차도 몰고 그랬었는데, 과거에 그 제가 몰았던 그 2000cc 차종들보다 연비가 더 좋은 것 같아요. 물론 지금의 현대차랑 비교하자면 현대 2000cc 차랑 비교하면 떨어질 것 같긴 한데, 예를 들어서 한 10년 정도 지난 그 구형 모델의 무슨 국산 2000cc 4기통 모델을 갖고 계신 분들은 이 차를 운행하시면은 글쎄 연료비가 특별히 뭐 추가로 들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 운전 습관만 뭐 비슷하게 운전한다면 뭐 그것도 이제 장점이고요. 뭐 보험료 같은 거 궁금하시겠다. 보험료 같은 경우는 저는 뭐
무사고로 보험이, 사고가 나중에 중간에 한번 나긴 났는데, 아무튼 뭐 처음 들었을 때 보험이 얼마였더라? 한 50만원? 40만원대였나? 50만원 아무튼 전후였던 것 같아요. 50만원 전후였었고, 엔진 오일 같은 경우는 뭐 저는 주로 이제 센터에서 가는데, 예. 2만 킬로에 한 번씩 이제 무료로 갈아주는 뭐 BSI가 있는데, 저 중간에 한 번 더 갈거든요. 그때 한 20만 원, 20만 원 뭐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네, 그 정도 나왔던 것 같고. 이 BMW 지금 제일 큰 문제점이 하나 있는데, 그 처음에 이게 럼플렛 타이어가 달려서 나오거든요. 저는 이제 그 피렐리 피제로 럼플렛 타이어가 순정으로 달려 나왔었는데, 이게 작년 겨울에 왜 그랬는지 막 도로에 포트홀이 엄청 생겼었잖아요. 제가 진짜 앞 타이어만, 그 옆에 그 배 나오는 거 있잖아요. 차 옆에 배 나오는 거 뭐라 그러지? 아무튼 이렇게 코드 절상으로 앞 타이어만 한 4번 5번 갈았던 것 같습니다. 진짜 이게 뭐 도로 탓도 있었고 뭐 제 운전 탓도 있었겠지만, 저는 지금 미슐린 파일럿 스포츠 5거든요. 근데 그 뒤로는 이제 그런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이게 그 타이어는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코드 절상에 좀 취약하고요. 그 다음에 승차감도 지금 미쉐린으로 바꾸고 나서 승차감이 훨씬 좋아졌습니다. 아무튼 뭐 타이어가 또 비싸니까 뭐 처음 사시는 분들은 뭐 기타 차를 타이어를 뭐 순정을 다 쓸 때까지 타시는 게 맞겠지만, 예, 이 우리나라 환경에서, 예, 럼플렛 타이어는 득보다 실이 훨씬 많다. 네,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미쉐린 타이어는 정말 킹왕짱이다. 네, 뭐 이런 것도 느꼈었고요. 그리고 제가 최근에 그 앞으로 요 후속 모델 BMW 3 시리즈 후속 모델 뭐 이렇게 예상도인가 뭐 이렇게 봤는데, 야 진짜 그거 뭐 찾아보시면 나오시겠지만 아유 끔찍하더라고요. 예. 아무튼 이 내연 기관이 지고 있는 이 마지막 세대에 저는 뭐 여러 가지로 여태까지 잘 탔고, 앞으로도 만족하면서 탈 것 같아요. 잘 샀다. 돈이 아깝지 않다. 그 다음에 그 시트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 제가 이제 저희 집사람 차 벤츠 E 클래스를 요새도 이제 가끔 한 번씩 타는데, 이 클래스를 타면은 뭐 허리가 아프다는 뭐 그런 뭐 인터넷에서 본 건데, 저는 그건 잘 모르겠고요. 예. 지금 이게 제 차가 이제 스포츠 시트가 달려서 그런지 몰라도 이 클래스를 몰아보면 시트가 너무 미끄러워요. 좀 이렇게 제가 이게 덩치가 꽤 있는 편인데도 엉덩이가 자꾸 좀 이렇게 좀 돌아다닙니다 이게. 반면에 지금 이 BMW M340에 아예 달려있는 이 스포츠 시트는 그 착자감도 좋고, 어떤 이렇게 딱 자세를 잡아주는데 꽤 좋은 시트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제가 근데 이제 나이를 좀 더 먹게 되면 그런 생각은 하거든요. 저도 이미 그렇게 막 고출력을 즐기지 않게 되었다 그래야 되나? 나이를 먹어서 그런지 이미 좀 그런 상태가 돼버렸어요. 예, 그 출력을 별로 쓸 일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나이를 좀 더 먹으면 뭐 또 없어지자면 뭐 또 서운할 것 같긴 한데, 그 나이를 더 먹으면 뭐 투어링 모델 디젤 있잖아요. 계속 이제 캠핑을 다니고 막 그러면 그 차가 더 낫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은 좀 들긴 합니다. 예. 가격도 훨씬 저렴하고 연비도 좋고. 왜 연비 막 그 뭐 비싼 차 사면서 뭐 연비 뭐 따지느냐 뭐 그러실 수 있는데, 제가 이제 저 혼자 여행을 가거나 아니면 집사람이랑 둘이 가는데 저를 항상 좀 멀리 다녀요. 멀리 최소 뭐 200, 300, 2, 300km 이상 이렇게 멀리 다니는데, 그래야지 여행할 기분이 좀 나서 다니는데 항상 그때마다 좀 고민이 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집사람 차로 그 뭐 왕복 뭐 한 5, 600km 다니면 기름값이 뭐 그 차는 뭐 연비가 뭐 고속도로 정속 중에 25km까지 나오니까 연료비 자체도 더 싸고, 그러면 거의 뭐 이 차로 뭐 한 연비가 기름 연료비가 한 12, 3만 원 나올 게 그 차로 가면 뭐 정말 한 5, 6만 원으로 뭐 이렇게 돼버리니까, 이 현실적으로 이게 당장 주머니에서 내 돈이 나가니까 그럴 때마다 고민이 되더라고. 이게 집사람 차는 이제 쿠페다 보니까 실용성은 떨어져. 실용성? 그러니까 뭐 짐을 싣거나 이런 데 불리해. 하지만 연비가 좋아. 이 차는 뭐 여러 가지 싣고 뭐 이렇게 할 수는 있어. 공간 활용성은 좋아. 근데 연비가 떨어져. 이 두 중에서 항상 뭘 선택을 해야 되나 망설이게 되더라고요. 예. 그 차를 좀 잘못 선택한 거죠. 그런 측면에서. 벤츠 E 클래스 뭐 그런 형태의 차를 휘발유 B58 엔진이 달린 그런 차를 샀어야 되고, 이 투어링 모델을 연비 좋은 차를 샀어야지. 예. 그래야지 좀 더 밸런스가 좋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은 종종 들더라고요. 예. 아무튼 뭐 지나갔으니까 좀 그렇고, 아무튼 뭐 이 BMW M340i 투어링에 대한 뭐 짧은 식견이지만 뭐 거기에 대한 뭐 실질적으로 3년 이상 운행해 본 오너로서의 뭐 그동안의 뭐 감상평이었고요. 혹시 이제 구매하실 생각이 있다면 뭐 믿고 사도 될 차다. 이 말씀 뭐 이렇게 전해드리고, 야간 드라이브가 끝났으니까 방송도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다른 영상들, 사실 이거 제가 야간 드라이브 하는 영상은 거의 사실 제가 테스트 영상 찍으려고 뭐 했던 거고, 주 목적이 아니었고, 이제 제가 목적했던 콘텐츠들은 다른 영상들이니까 꼭 다른 영상 한번 봐주시길 바랄게요. 예. 나름 뭐 이렇게 신경 써서 찍고 있는 거는 그런 것들이니까. 네. 아무튼 시청해 주시느라 고맙습니다. 그럼 빠이.